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오늘도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로비 곳곳에 배치된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들 위에는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죠. 김민수 매니저는 오전 9시부터 로비를 한 바퀴 돌며 직원들의 복장과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그는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고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이봐, 프론트 데스크 정리 좀 제대로 해. 펜 하나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안 돼. 김민수는 신입 직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예술품이었어요. 한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이곳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켰죠. 손님들이 우리 호텔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최고급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완벽해야 해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고 김민수는 그런 명성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는 손님들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들이 이 호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판단하곤 했죠. 로비 한쪽에서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통역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우리 호텔은 달라.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내 역할이지.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수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회전문을 통해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차림새는 호텔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낡고 바랜 모자를 쓰고 있었고 물이 튄 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낚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접이식 낚싯대를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온화했습니다. 최영식이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소박한 차림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코를 찌푸리기도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여기 손님이실까? 낚시하러 가다가 잘못 들어오신 건 아닐까? 직원들의 속삭임이 김민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15년간 호텔업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볼 때 저런 차림의 사람이 이 호텔에 머물 여유가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김민수는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순수한 표정과는 달리 김민수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수는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서서 할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15년간 호텔 매니저로 일하면서 김민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왔고 그 기준에 따르면 눈앞의 할아버지는 절대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보이던 공손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죠. 옆에 서 있던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매니저의 차가운 어조에 움츠러들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품위가 있었지만 김민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낚시복과 물이 튄 모자만이 그의 눈에 들어올 뿐이었죠. 체크인이요? 김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호텔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이곳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50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김민수는 일부러 숙박비를 언급하며 할아버지를 떠보려 했습니다. 그의 경험상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물러나곤 했거든요. 하지만 최영식 할아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맞죠? 예약을 해뒀는데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수는 그 신분증을 받아들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최영식이라는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그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예약 확인을 지시했죠. 최영식님 예약 확인해봐. 직원이 컴퓨터를 뒤지는 동안 김민수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물에 젖은 바지 밑단, 그리고 어디선가 났는지 모를 비린내까지. 모든 것이 이 고급 호텔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매니저님, 예약이 확인됩니다. 스위트룸으로 이틀간 예약되어 있어요. 직원의 말에 김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스위트룸이라니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이상하네요. 혹시 다른 사람이 예약해 주신 건 아닌가요? 김민수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예약했습니다. 오늘 낚시를 다녀오느라 옷이 좀 더러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김민수의 불쾌감을 더욱 자극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이 호텔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초라한 차림으로 나타난 걸까요?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김민수는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과 얼굴은 분명히 일치했고 주소도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죠. 최영식 할아버지는 김민수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비의 아름다운 장식들을 구경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네요. 특히 저 샹들리에가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의 순수한 감탄을 들은 김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촌사람이 도시 구경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김민수는 호텔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실례지만 정말로 여기서 머무실 건가요? 혹시 다른 호텔과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최영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가 맞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제가 예약한 곳이 맞아요. 할아버지의 확고한 대답에 김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약도 확인되었고 신분증도 문제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런 차림의 사람이 정말 스위트룸에 머물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약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호텔의 명성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김민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는 명시적인 드레스 코드가 없었지만 그는 즉석에서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를 내보낼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이곳은 고급 호텔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으로는 입실이 어렵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방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의 합리적인 제안에 김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핑계를 찾아냈어요. 로비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김민수는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였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이를 자신의 논리에 유리하게 해석했죠.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터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김민수 매니저의 권위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감히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어요. 매니저님, 그래도 예약이 확인된 손님인데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민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호텔의 품격을 지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무야. 예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할 수는 없어. 최영식 할아버지는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이 호텔을 예약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진실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김민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호텔을 이용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손님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로비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런 광경을 신기한 듯 지켜봤고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영식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김민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 같았죠.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용한 충고에 김민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이곳은 아무나 와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메고 낚싯대를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최영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김민수는 할아버지가 사라진 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로비 정리 좀 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김민수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매니저님, 그래도 예약한 손님이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호텔의 품격이 먼저야. 저런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면 우리 호텔의 가치가 떨어져. 김민수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민수는 사무실에서 할아버지의 예약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최영식이라는 이름으로 스위트룸이 이틀간 예약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VIP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VIP 등급이라고? 이상하네. 김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VIP 등급은 호텔의 주요 고객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어요. 설마 그 할아버지가 VIP일 리는 없지. 아마 예약할 때 실수로 잘못 입력된 거겠어. 김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민수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김민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식 회장님의 비서 박현주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민수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문의 전화려니 생각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귀하 호텔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입실을 거부당하셨다고 하더군요. 김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그 낚시꾼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최영식 회장님 말입니다. 낚시를 다녀오시는 길에 귀하 호텔에 들르셨는데 매니저분이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쫓아내셨다고 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김민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소박한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니 말이 안 되었거든요. 혹시 장난 전화 아닌가요? 오늘 오신 분은 그냥 평범한 노인분이었는데 장난 전화라고요?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영식 회장님은 영신그룹의 회장이시고 전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귀하 호텔이 속한 팰리스 호텔 체인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김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신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부동산 회사였고 최영식이라는 이름도 경제뉴스에서 종종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최영식 영신그룹 회장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재벌, 자산 규모 수천억 원, 팰리스 호텔 체인 주요 투자자.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김민수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최영식 회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찍은 공식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분명히 오늘 아침 자신이 쫓아낸 그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평소 소박한 생활을 즐기시고 특히 낚시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낚시를 다녀오시는 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호텔에 들르신 거였어요.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김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외모만 보고 판단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회장님께서는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민수는 할아버지, 아니 최영식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 닿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찔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최영식 회장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최영식 회장은 백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였고 전국 곳곳에 호텔과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일하는 팰리스 호텔 체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일이. 김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죠. 그는 최영식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회장은 항상 소박함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또한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이 그 철학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영식 회장이 팰리스 호텔 체인의 운영 방침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김민수는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호텔 전체의 명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김민수는 사무실에서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주변에는 오전에 할아버지를 목격했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잠깐 이리 와봐. 김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매니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쫓아낸 그 할아버지 말이야. 김민수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분이 최영식 회장님이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입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신그룹 최영식 회장. 우리 호텔 체인의 주요 투자자야. 김민수의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몇은 입을 틀어막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아, 안 돼요. 정말요? 맞아. 방금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 회장님께서 무척 화나셨다고 하더라.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베테랑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야. 김민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실수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매니저님, 그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약이 확인된 손님이라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그 말에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김민수가 사과하자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이며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던 매니저가 이렇게 나오니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나와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최영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옆에는 비서와 몇 명의 수행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분이 최영식 회장님이신가 봐요. 직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전에 쫓아낸 바로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최영식 회장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실망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서 들어오세요. 김민수는 급하게 달려가며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식 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 오전에 저를 쫓아내신 그 매니저분이시군요. 회장의 말에 김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라고 하셨나요? 최영식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김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팰리스 호텔 체인 경영진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오전의 일로 인해 이 호텔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네요. 최영식 회장의 말에 김민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체인 경영진과의 회의라니 그것은 호텔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회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말이군요. 회장은 김민수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에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군요. 김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최영식 회장은 더 이상 김민수와 대화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고 수행원들이 뒤따랐어요. 회의실 예약 확인해 주세요. 비서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긴장한 채로 예약을 확인했어요. 네, 2층 VIP 회의실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김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최영식 회장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라 호텔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어요. 최영식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김민수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회장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회의실 앞에서 비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께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박현주 비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준비 중이십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정말 잠깐만이라도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비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회의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회장님, 호텔 매니저가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회의실 안에서 최영식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최영식 회장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오전에 소박한 낚시꾼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을 풍기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김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했다고요? 최영식 회장은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일까요? 저는 호텔의 품격을 지키려고 하셨다고요? 회장은 이제야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아닐까요?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어요. 매니저님, 저는 오늘 아침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요. 최영식 회장의 말에 김민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도 호텔 운영상 변명은 그만하세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사과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부재를 보여준 거예요. 김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감만이 밀려왔어요. 회장님께서는 저희 호텔 말씀이신가요? 최영식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미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팰리스 호텔 체인에 대한 투자 재검토를요. 김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자 재검토라는 것은 호텔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회장은 김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당신이 저에게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나가주세요. 곧 회의가 시작됩니다. 최영식 회장의 차가운 명령에 김민수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로비로 돌아온 김민수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이어 호텔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민수 매니저, 지금 당장 본사로 오세요. 무슨 일이? 최영식 회장님께서 호텔 체인 매각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상사의 화난 목소리에 김민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호텔 전체, 나아가 체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김민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매니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호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민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 호텔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본사로 향하는 동안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VIP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식 회장을 중심으로 팰리스 호텔 체인의 주요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최영식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희 호텔 매니저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정도의 일인지 팰리스 호텔 체인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최영식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매니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호텔 체인 전체의 철학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 체인에 투자하고 지원해온 이유는 단순히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서비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환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최영식 회장의 말에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회장의 철학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그 매니저를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재교육도 교체하고 재교육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런 문화가 뿌리내린 곳에서는 표면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회장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팰리스 호텔 체인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급작스럽다고요? 최영식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추구해온 가치를 하루아침에 짓밟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제가 투자한 호텔에서 말이에요.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본사에 도착한 김민수는 회의실에서 상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살벌했어요. 김민수 매니저,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설명해 보세요. 본사 상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아침의 일을 설명했어요. 최영식 회장님을 몰라봤다고요? 우리 호텔 체인의 최대 투자자를? 죄송합니다.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신의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요. 김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회장님께서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계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팰리스 호텔 체인 전체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상무의 말에 김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미래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즉시 사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호텔업계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상무의 냉정한 통보에 김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가져온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선 김민수는 복도에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최영식 회장의 마지막 말이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작은 모텔에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랜드 팰리스 호텔과는 천지 차이인 곳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호텔업계에서의 그의 명성은 완전히 실추되었고 어느 곳에서도 매니저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네. 김민수는 모텔 로비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온갖 모습의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여행객, 사업가까지. 그는 이제 그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도 없다고 느꼈어요. 한편 최영식 회장은 결국 팰리스 호텔 체인에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새로운 호텔 체인을 설립하여 진정한 환대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모나 신분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최영식 회장은 새 호텔 체인의 개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호텔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투자 철회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투자자에게 인수되었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웠어요. 김민수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 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수는 모텔 로비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영식 회장의 새로운 호텔 체인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가족같이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속 최영식 회장의 말을 들으며 김민수는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김민수는 작은 공책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반성문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15년간 호텔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사람을 보는 눈은 없었다. 진짜 품격이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몇 달 후 김민수는 작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노숙인, 장애인, 소외계층. 예전에 김민수라면 외면했을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민수는 이제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외모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제야 그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김민수라면 귀찮아했을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수는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고맙네, 젊은이.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김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호텔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밤 김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최영식 회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된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김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록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진짜 품격을 갖춘 사람으로 말이죠.